자, 이제 복소수랑 2차 방정식인데 복소수라는 건 뭐냐면 복소수 너네 그 수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중학교 때 가서 어떻게 배워요? 양의 정수라고 배우죠. 양의 정수. 근데 이 양의 정수는 누구야? 0과 음의 정수. 이게 합쳐서 정수라고 부르죠. 그 정수가 아닌 수를 합쳐서 우린 유리수라고 불렀고요. 유리수가 아닌 그죠? 여기서 무리수가 있었죠. 유리수가 아닌 실수. 이거를 무리수라고 불렀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파이나 그죠? 파이나 뭐 루트 2 이런 거. 근데 이거를 이제 실수라고 불렀잖아요. 인정해요? 그 복소수는 뭐냐면 하나 더 증가한 거예요. 이게 여기가 복소수예요. 실수는 실제 존재하는 수를 실수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 허상의 숫자라고 이미지너리 넘버예요. 이 i라고 하는 친구가 이 i가 그 앞 글자 따가지고 허상의 숫자 i. 이 i는 뭐냐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있어요? 없죠. 없죠. 없어서 그냥 수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야, 앞으로 이런 거 있지롱 하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없는 수다? 뭔 개소리야? 없는 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허상의 숫자로.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라서 그러면 i라고 하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쓰지만 이 친구를 그래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i라고 하는 숫자를 그냥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쓴다.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i인 거다. 됐습니까? 이 친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그게 i야.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 허수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복소수를 방도 있나요? 복소수를 아니 없어요. 자,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써요. 이렇게 a랑 b는 실수인 거예요. 실수.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이 친구가 실수 부분이 되고 이 친구는 허수 부분이 된다. 얘가 개수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2-3i라고 하면 실수 부분은 2,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3. 이게 허수 부분, 실수 부분인 거예요. 인정해요? 그럼 복소수가 같으려면 약간 우리가 루트 3 플러스 2가 2 루트 3 플러스 잠깐만요. 루트 3 플러스 2가 만약에 예를 들면 a 루트 3 마이너스 b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얘네들을 비교해서 똑같이 돼야지 두 수가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복소수도 똑같아요. 만약에 이 친구가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실수라고 했다면 여기가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 같아져야지 복소수가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유식한 말을 뭐라고 부르냐? 복소수 상등이라고 부릅니다.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뜻해요. 두 복소수가 같을 때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아야지 복소수가 같은 거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따라왔어요? 네, 근데요. 비아이가 아니라 왜 B만 허수?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냥 개수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게. 도진이가 왜 도진이에요? 이름을 붙여줘서 도진이. 이렇게 이 I 앞에 있는 친구를 허수 부분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격슛. 할아버지를 하나 할아버지만큼 가야지. 이제 할아버지가 만들었겠죠? 인간이 만들었어. 재밌죠? 자, 그리고 자 참고 보면 여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허수는 대기호 민기호를 할 수가 없다. 자, 2i가 클까요? 5i가 클까요? 아니에요. 대소비 관계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큰지 모르는 수예요. 왜? 허상의 숫자라. 누가 더 크다 작다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근데 이거 제곱하면 뭔데요? 이거 제곱하면 뭔데요? 그럼 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모르죠?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거 한 번 더 제곱하면 뭔데요? 한 번 더 제곱하면요? 아 이제 225 256 뭐야? 625
그거 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뭐야? 이상하죠? 그러니까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때 다르다. 아니요, 그때 다르다가 아니고 없다. 자, 그래서 복소수가 같은 조건 아까 선생님이 했던 복소수 상등에 해당하고요. 켤레 복소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요 친구 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는 거. 약간 켤레근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2차 방정식 근 구하면 뭐가 있었어요? 2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고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달랐었죠. 그죠? 인정합니까? 그렇듯 이 친구에서 I 앞에 있는 친구의 부호만 달라져요. 즉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뀐 거를 우리가 A-BI라고 하는데 이 A-BI를 너의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했으면 A-BI를 앞으로 어떻게 부를 거냐? 켤레 복소수 Z 바라고 부를 겁니다. Z 바. 이걸 바라고 읽어요. 이거 바. 이 기호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Z 바. Z 누가 바 말고 이 Z 바. 그 아이스크림 같죠? Z 바는 우리가 켤레 복소수를 뜻하고 Z의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뀐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Z라고 하는 복소수와 Z 바를 더하면 무조건 뭐가 될까요? 실수가 되겠죠. 허수 부분이 없어지니까요. 그럼 Z랑 Z 바를 곱해도 뭐가 될까요? 실수가 되겠죠. 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할 거니까.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이 친구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실수가 된다. 됐습니까? 인정합니까? 자, 그럼 봐봐요. 신기한 거 알려줄게요. 1 플러스 3i의 켤레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누굴까? 똑같죠? 그죠? 나 자신이겠죠. 얘만 부호를 바꾸고 또 부호를 바꿀 거니까. 그죠? 바바는 그냥 바바리안인가요? 이 친구가 되겠죠? 인정합니까? 자, 그럼 봐봐요. 제 생각해봐요. 막 식이 졸라게 복잡해요. 졸라게 복잡하고 막 여기 막 Z도 들어가 있고 막 I가 막 졸라 들어가 있고 막 식이 막 졸라 복잡해요. 그 친구를 정리한 다음에 발을 붙이나 처음부터 발을 붙이나 어떨까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허수 부분에 있는 부호만 바뀔 거잖아요. 계산을 할 때. 그죠? 그럼 계산을 한 다음에 허수 부분을 바뀌나? 계산하기 전에 허수 부분을 바꿔놓고 계산을 하나? 어차피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방금 Z 곱하기 Z 바의 바를 씌우나 그죠? Z 바 곱하기 Z를 곱하나 둘이 똑같은 거죠. 봐봐요. 이 바가 쪼개져서 밑으로 내려온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Z 바의 바는 그냥 Z죠. 인정합니까? 그 얘네 둘이 똑같다는 뜻이죠. Z 예를 들면 바에 Z에 바를 씌우면 그럼 이 바가 또 내려주면 Z분의 Z 바가 된다는 소리예요. 얘가 분배된단 마인드. 이게 분모. 얘는 바. 하! 저기 있는 게 Z에만 해당되는 거 Z까지 해당되는 거죠. 괄호로 보통 써지겠죠. 됐습니까? 재밌죠? 여기 쉬워서 얼마 안 어려울 거예요. 그 바바리안 아니고요. 그냥 바를 붙여야 되겠다. 맞아요. 그 켤레의 이름이에요. 그 켤레의 이름이 똑같은 켤레예요. 왼쪽 오른쪽이 있듯이 복소수도 왼쪽 오른쪽이 있을 거야 라는 느낌인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뀐다고 했으니까 실수 부분의 켤레 복소수 씌워도 의미가 없겠죠. 실수에는 그냥 실수 허수 부분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가 자기 자신이랑 똑같죠. 그죠? 복소수가 허수가 아니에요, 친구들. 복소수는 실수랑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복소수예요, 그냥 다. 무리수도 실수잖아요, 그죠? 루트도 실수죠? 헷갈리면 안 돼요. 인정해요? 그러면 이 친구도 이제 허수 부분에 i를 붙였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너희들 어떤 게 약간 그 친구밖에 없어요. 뭐가 막 괴롭히지 않아요. 되게 순수하다고 얘기해. 순수한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때묻지 않은 친구. 이거 허수긴 허수인데 실수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되게 퓨어한 허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순허수예요. 아 진짜로 순수하게 얘는 실수 부분에 괴롭힘이 없는 거야. 되게 실수가 없는 거야. 되게 순수한 허수잖아. 그래서 순허수라고 불러 이름이. 실수가 순수한 허수. 되게 퓨어한 허수죠. 그래서 순허수가 된다. 순실 조심하세요. 순실수 없습니다. 아왜 순무리가 없어? 넘어가요. 네, 순허수라고 불러요 저런 거를. 자, 복소수 연상. 그래서 쌤이 아까 얘기한 게 이 친구인데 여기 막 더하면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끼리만 더해지겠죠. 우리가 루트 있는 거랑 똑같아요. 루트 2도 루트 2끼리만 더해줘야 되는 거죠.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실수랑 허수도 마찬가지예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해야 된다. 곱하는 건 뭐냐면 곱하는 건 그냥 인수분해 돼 있듯이 이렇게 곱하면 분배 법칙 이용해서 곱해주면 돼요. 분배 법칙 한 거예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 친구 AC랑 BI랑 DI 곱하면 I 제곱인 거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곱셈 공식 그냥 해준 다음에 I 제곱을 마이너스 1로 바꾸면 이 친구가 돼요. 이해돼요? 그럼 I를 묶이는 친구는 이렇게 곱한 AD랑 BCI가 되는 거고요.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것만 이용해서 그냥 연산해주면 된다. 똑같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유리 이거 분배 법칙만 이용해서 해주면 되겠다. 아이 더할 때 네. 그냥 자연스럽게 더하듯이 맞아요. 예를 들면 2 플러스 3i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i 이렇게 돼 있다면 그냥 실수 부분끼리 더하면 0인 거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면 10i가 되는 거예요. 실수 부분끼리 따로 허수 부분끼리 따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i로 묶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해요. 마음이. 이해돼요?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4번이 좀 독특한 친구인데 4번은 뭐냐면 우리가 실수화라고 해요. 우리 유리화 했었죠. 유리화. 그죠? 분모가 루트가 있었으면 유리화 했었죠. 합차를 이용해서 유리화 했었죠. 그죠? 똑같아요. 분모에 이렇게 i가 있으면 실수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당연히 켤레복소수인 C-di를 분자분모에 곱하는 거예요. C-di를. 그래서 이게 켤레복소수가 둘이 곱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은 C 제곱이고 뒤에 거 제곱은 DI의 제곱이거든요. 얘를 뺄 거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어서 플러스 D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라 그런 거예요. 그죠? 계속 쓰는 거예요. 진짜 미친 듯이. 내가 그래서 미친 듯이 중요한 공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공식으로 외우고 있지 말고 그냥 유리화라고 생각하세요. 유리화. 마음 편하게. 실수화라고 얘기해야 돼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뒤에 가서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요 비슷한 연산 문제가 뒤에 가서 있을 거예요. 네. 뭐 어디가 이상해요? 맞아요. 여기요. 네.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 따로 쓴 거예요. 됐나요? 네. 이렇게 분수 쪼개듯이 쪼개서 쓴 거예요. 됐어요? 그 밑에 여기 설명이 이쁘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 아무튼 곱하면 된다. 그래서 허수단의 이 i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굉장히 거듭 제곱이 좀 신기해요. 잘 봐요. i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i면 루트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은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i를 제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i를 세제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다 i를 곱하면 i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돼요. i를 4제곱하면 여기다 다시 i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i 제곱이기 때문에 1이 돼요. 그럼 i 5제곱하면 똑같이 i가 돼요. i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이렇게 돌아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졸라게 더해가지고 i의 2025년 이렇게 더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4개 더하면 0이죠. 4개씩 더하면 0 되겠죠. 이게 4로 나누는 거예요.
4, 5, 20, 얘는 6, 4, 24. 그럼 나머지가 1이죠? 그럼 뒤에서부터 더해도 0이지 않을까요? 뒤에서부터 4개씩 더해도 0이겠죠? 이건 어디서부터 4개씩 더하나 4개씩 더하면 0인 거예요. 그죠? 답은 I가 돼요. 이 문제의 답은. 이해돼요? 4개씩 더하면 0이 되니까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따라왔어요? 돼요? 그럼 어떤 것도 문제 나올 수 있을까요? I 더하기 2I 제곱 더하기 3I 세제곱 더하기 4I 4제곱 더하기 2025I의 2025승.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건 더해서 0 되진 않죠. 그래서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규칙이 있어요. 자, 볼게요. 근데 이거는 얘는 지금 I고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3I고 마이너스 3I고 얘는 플러스 4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뭐가 돼요? 2 마이너스 2I가 되거든요. 그 다음 것도 봐봐요. 다음 것도 플러스 5I에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7I에 플러스 8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4개 더해도 똑같아요. 인정해요?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4로 나누면 몫이 너죠? 얘가 506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얘도 남겠죠. 얘가 2025에 그냥 I 있잖아요. 얘를 여기다 더해주면 답이에요. 그냥 아이가 아니고 2025. 그쵸? 얘는 뒤에서부터 더하면 안 돼요. 규칙이 달라서. 여기는 봐봐요. 여기서부터 더한 거랑 여기서부터 더한 거랑 달라요. 더해서 0 되는 친구만 뒤에서부터 더해줘야 돼요. 왜냐면 어디서부터 더해야 0이 되니까. 얘는 어디서부터 더하면 달라져요. 이해돼요? 됐어요? I got it. 네. I got it. 자, 음수의 제곱근. 임수의 제곱근도 마찬가지. 이 친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음수의 제곱근이 지금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I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으냐면 봐봐요. 잘 봐봐요. 중요한 거. Listen carefully, 오케이? 그럼 A가 0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루트에 AI라고 만약에 되어 있어요. AI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냥 간단하게 AI가 왜요? A라고 되어 루트 A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크게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A의 루트를 씌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에다 루트 씌운 게 I니까 요 마이너스 1의 루트 씌운 마이너스 1의 루트 씌운 이 친구를 사실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렇게 곱해준다라고 안쪽에다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잘 생각해봐요. 짱구를 잘 굴려봐야 돼요. 이 친구가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I가. 그럼 루트 A, I가 된다. 이렇게. 얘가 I였으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또는 마이너스 1을 양쪽에다 여기다 곱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마이너스. 예를 들면 봐봐요. 루트 마이너스 3이죠. 얘는 루트 3I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죠? 당연한 거죠. 이게 문자로 나오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학생들한테 이 안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I를 쓰라고 얘기해요.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I를 써라. 이해돼요? 루트 마이너스. 예를 들면 마이너스 A의 루트 쓴 거 이거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I를 써라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루트 AI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를 이해는 됐죠. 마이너스 빠져나오는 거 그죠? 근데 이게 문제 가서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얘기하는 게 쌤이 그냥 마이너스 갖다 빼면 되죠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애초에 A가 음수라고 나오고 루트 A라고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그냥 얘기해. 그냥 이 얘를 그래서 마이너스 AI라고 써야 된다고요.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I를 밖에다 써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야지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양수가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왜 그런지 알겠죠? 내가 왜 이거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I 써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끄집어냈는데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끄집어냈고 이 마이너스가 없는데 애초에 식 자체에 음수라고만 표현되어 있지.
그래서 안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밖으로 I 쓰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따라왔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별 붙여놓으세요. 음수 제곱근의 성질. 이 친구.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친구예요. 100%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음수라고 하는 거듭제곱근을 처음 배웠기 때문에 복수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성질들이 문제에 나온다는 거예요. 성질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겠느냐. 자, 봐봐요. 이 친구는 분명 내가 0보다 작고 0보다 작으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친구 뭐라고 했어요?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A 쓰고 I 밖으로 쓴다 그랬죠. 루트 마이너스 B 쓰고 I 밖으로 쓴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루트 안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돼요? 양수가 되죠. 얘들 루트 2랑 루트 3 곱하면 뭐예요? 루트 6이 배웠잖아요. 그죠? 안에 있는 수 곱하는 거라고. 그죠? 얘네 양수가 됐으니까 둘이 곱하면 그냥 루트 AB가 되겠죠. 그죠? 근데 I는 곱해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인정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온다고요. 이해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됐어요? 얘도 I가 나오고 얘도 I가 나와서 I가 제곱되니까 마이너스가 곱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3에다가 루트 씌우고 마이너스 2에다가 루트 씌운 거 곱하면 루트 3i랑 루트 2i를 곱해서 루트 6이 i 제곱이라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고요. 이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요거 그냥 문자로 나이가 좀 헷갈리게 봐봐. 이렇게 하면 돼요.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루트는 둘 다 음수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둘 다 음수다. 됐어요? 나눴을 때 밖으로 튀어나오는 음수는 분모만 음수다. 그리고 왜 분모만 음수인지 잘 봐봐요. 얘도 똑같아요. 봐봐요. 분모만 음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분자도 음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i가 약분돼요. 그래서 루트 3분의 2가 돼요.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잖아요. 너분의 너 루트 같이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인정해요? 인정했어요? 근데 밑에만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루트 3i분의 루트 2에서 유리화를 이게 실수화를 해주면 여기다 i를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i가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i가 되겠죠? 인정해요? 근데 이 i가 마이너스 루트 1이었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2를 루트 3분의 루트 1을 같이 쓰고 싶을 때 같이 루트 안에 같이 묶고 싶을 때 분모만 마이너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분자만 마이너스면 크게 그냥 똑같아요. 분자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안 붙죠. 왜냐면 루트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면 얘는 그냥 루트 3분의 2i잖아요. 마이너스가 안 붙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 이거 이렇게랑 똑같죠. 이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요? 루트를 같이 쓰고 싶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같이 쓰고 싶을 때. 지금 분자 분모가 루트가 따로 있잖아요. 얘도 따로 있잖아요. 따로 곱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를 같이 쓰고 싶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돼요? 루탄에 마이너스가 붙은 뒤에 무조건 I. 무조건은 아니고 음수일 때. 그 마이너스라고 해서 음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a가 0보다 작은데 루트 마이너스 a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양수잖아요. a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양수죠. 그럼 i가 안 붙어요. 그냥 이대로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음수일 때예요. 마이너스가 붙어있을 때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음수일 때. 이해됐어요? 잠깐만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인데 판별식도 이 판별식은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다 했던 거거든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너네들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판별식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원래 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었죠. 근데 이제 루트 안에 0보다 작은 걸 배웠죠. 허수라고. 그래서 근이 있어요. 허근으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생긴 거예요. 이게 킥이에요. 얘만 달라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판별식이랑 똑같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도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D가 0이면 중근까지 똑같아요. 근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생긴 거예요. 0보다 작으면 원래 근이 없었잖아요. 야, 너네 중학교 3학년 때 이 시험 본 너네는 중2라서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시험 볼 텐데 그때 가서 이거 허근 있다고 쓰면 안 돼. 소수령 때. 안 되는 거야. 그때는 없어. 아직은 없지만 옆에다 1년 뒤에 생김. 이런 거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거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크게 쌤이 설명할 게 딱히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 거랑 똑같아서 우리가 근의 공식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 친구가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쓰는 얘가 판별식 d라고 얘기하는데 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당연히 루트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실근 두 개인 거고요. 0이면 더하고 뺄 게 없어서 중근인 거고요. 근이 하나밖에 없어서. 0보다 작으면 더한 거 하나 뺀 거 하나가 허수죠. 허수를 더하고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인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홀리 폴리. 자, 그 다음에 우리 짝수 공식도 마찬가지로 같이 외워줘야 된다고 했어요. 짝수 공식 외워야 돼요. 짝수 공식 알죠? 이 지금 숫자만 없어진 거죠. 숫자만 B 프라임. 프라임을 강조해서 외우라고 했죠? 네. 자, 그리고 근계간도 마찬가지죠. 근계간도 중학교 3학년 거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중학교 3학년 거에는 사실 교육과정에서 없는 거지만 알아두면 좋다라고 해서 근계간 설명을 많이 해줬죠. 그죠? 합곱.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 식을 A배의 X-알파와 X-베타를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인수정리를 통해서. 그죠? 인정합니까? 그럼 이 친구 전기하잖아요. 전기를 싹 하면 AX제곱 마이너스 A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배의 알파 베타가 돼요. 근데 얘가 지금 B고 얘가 지금 C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나눠주면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는 거예요. 나누면. 이해돼요? 그러면 근계간 이런 거 이제 근계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리고 근을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두 근을 곱하면 A분의 C가 된다라는 거. 이 친구가 우리 근계간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외워야 돼요. 일단 외워야 돼요. 일단 외우고 나서 이 친구를 쓰는 법만 알면 증명은 그냥 바로 되거든요. 이해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냥 개수 비교한 거라서. 개수를 비교한 거예요. 그냥 저스트하게. 인정합니까? 이걸 2차 함수에서도 같이 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거야. 우리는 2차 함수도 배운 친구들인 거니까 여기 지금 이 추계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서 튀어나올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라마이나 여기 있는 거예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할 때 이러면 얘는 뭐냐? 얘는 너예요. 너. x축이라고 했을 때 이 친구 있죠? 이 친구가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 거예요. 얘에서 너를 더하고 뺀 거잖아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0이 되는, x의 다른 이름 y가 0이 되는 2차 함수에서 y가 0이 되는 근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죠. 플러스인 거 하나, 마이너스인 거 하나. 두 개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x축을 밑으로 내려봐요. 접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죠. 그래서 중근인 거예요. 얘가 0인 거예요. 판별식이 0일 때 중근. 인정해요? 인정했어요? 얘가 0보다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허수죠. 허수는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얘가 알고 있는 그 복수 평면은 그거 안 배우는 거예요. 대학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 복소수는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없는 것처럼 그래프가 위로 붕 떠 있는 거예요. y는 0이 되는 애가 없는 거지 아예. 만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허수라서 만나지 않는 거예요. x축과.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같이 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근계간이라는 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다면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딱 가운데 값이죠. 인정해요?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그냥 넣은 거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약분하면 똑같잖아요. 근계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못 뽑히느냐. 그래서 인수분해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는 어떤 인수분해밖에 없었냐면 사실
이렇게 이쁘게 인수분해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근을 넣으러 갔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쓰면 그래서 근으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알파랑 베타를 빼서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근을 작성할 수 있겠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게 여기까지거든요. 오늘 진도 내용이. 그 문제를 쌤이 가볍게 좀 풀어주고 끝낼게요. 문제까지는 풀어줘야 되니까. 자, 예제 봅시다. 예제만 다 풀어주고 끝내줄 테니까 그 유제는 다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자, 신나죠? 오케이. 자, 갑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 I는 묶어져 있죠. 묶어져 있으니까 얘가 그냥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랑 같으면 되는데 잠깐만. 바가 써있네요. 바는 뭐예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줘야 된다고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어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문제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뀌면은 3, 얘가 3인 거죠. 얘가 3인 거고 얘가 6인 거니까 A가 1, A가 1이니까 B는 4. 따라서 둘이 더해주면 정답은 5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쉬워요? 너무 쉽죠? 자, 복소수 연산도 이거 진짜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I 대신에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X라고 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스트하게. 됐습니까? 자, 해볼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요거 1 마이너스 3i제곱. 마이너스 3i제곱? i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이랑 만나면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실수 부분이 4인 거예요. 4.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3 더하기 1을 할 거니까 마이너스 2i. 그래서 얘랑 더할 거니까 정답은 4.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실수 부분은 요 1 곱한 거랑 i랑 마이너스 3i 곱한 거라서 마이너스 3i의 제곱인데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3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3 할 거니까 4가 된 거고. 그 다음에 i는 우리가 x의 개수 찾듯이 해주면 된다. 이해돼요, 선생님?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음수제곱군. 요런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이거는 근데 좀 쉬운 음수제곱군인데 봐봐요. 미지수로 나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갑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한쪽에만 붙어 있죠. 그죠? 이런 거는 그냥 i를 밖으로 끄집어내시면 돼요. 봐봐, 간다. 얘는 루트 2i 곱하기 루트 2여서 그냥 2i예요. 2i.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2i에 2루트 2i여서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i 제곱인 거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4.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 2루트 3을 루트 3i로 나눈 거예요. 그 얘 약분하고 없어지면 i 곱하면 마이너스 2i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이렇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다시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죠. 2 루트 3이죠. 지금 루트 12는 그죠? 여기다 이 친구를 마이너스를 i 바꿔서 이 플러스로 만든다고요. 얘가 이 i가 나온 거죠. 밖으로. 그 다음에 유리화 실수한 거예요. 실수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에 2 루트 3i가 된다고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 루트 3인데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마이너스 2i. 그럼 답이 마이너스 3. 이 과정을 아셔야 돼요. 과정을. i를 끄집어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이 자체로 머릿속에 외워서 막 이 마이너스 둘 다 있으니까 마이너스야.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명히 나가리 됩니다. 쌤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그렇게 해주세요. i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들이에요. 그럼 판별식 t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짝수 판별식은 아닌 거니까 그냥 d 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4k 플러스 4, 5, 20이 되겠죠. 얘가 0보다 큰 거니까. 4k 값은 29보다 작아서 k 값은 4분의 29보다 작겠죠. 얘가 지금 약 6점 얼마니까. 그죠? 7이네요. 7점 얼마니까 7개가 된다. 그죠? 7.25예요. 그죠? 뭐가요? 자연수 개수 찾는 거니까 이렇게 찾아주면 쉽죠. 근데 이거 판별식 문제 엄청 쉬워요. 자, 근각에서 근계간. 와우, 근계간 이것도 너무 쉬워요. 근계간 중에
우리가 곱셈 공식을 알고 있냐는 근계관이죠.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누구예요? 근계관 쓰면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2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만 마이너스가 붙어요. 여기는 그냥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누구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로 하고 싶으면 너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배의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식을 외워야겠죠? 이것도 곱셈 공식이에요. 이거 넘기면 그냥 곱셈 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배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2를 곱할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8에서 3 더할 거라서 답이 11이 나온다. 야, 이거를 사실 곱셈 공식 외우고 막 정리하는 거는 사실 선생님은 머릿속에 있으니까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네도 이만큼 빠르게 할 수 있다니까, 외워져 있다면. 그러니까 외워져 있느냐에 대한 싸움이라고. 곱셈 공식은 무조건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6번. 자, 6번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어떤 걸 두 근으로 한대요?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를 근으로 한대요. 봐봐요. 잘 봐봐요. 얘네들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면 식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6이고 알파 베타가 4인 걸 알았는데 x의 개수가 1이고 너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근으로 얘네 지금 근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0이어야지 x가 알파 플러스 2고 x가 베타 플러스 2를 근으로 갖는 거죠. 그럼 이거 그냥 정리해야 하는 게 답인 거예요, 사실.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x 그 다음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 얘가 답인 거잖아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6이고 얘는 알파 베타의 플러스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플러스 4로 정리가 되니까 이거 인수분해한 거 정리하면 2배의 알파, 2배의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4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갖다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따라서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인 거니까 플러스 2x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여기가 지금 4고 얘가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12에서 8 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얘가 답인 거예요. 얘는 0이 답인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도 정리가 되냐면 봐봐. 잘 생각해봐. 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잘 봐봐요. 잘 생각해봐요. 짱굴 잘 굴려봐요. 이거 지금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라는 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죠. 근데 지금 잘 봐봐요. 얘가 지금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라고 하는 y는 함수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인정해요? 근데 똑같이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근만 이렇게 옮겨졌죠. 근이 어떻게 옮겨졌어요? 플러스 2만 했죠. 플러스 2만. 여기서 플러스 2만 했죠. 똑같이 평행이동했죠. 이렇게. 인정해요? 그래프는 모양은 똑같아. 모양은 얘가 정하잖아요. 기억나요? 모양 얘가 정하는 거?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선생님 기억나요? 이 모양은 얘가 정하는데 근만 플러스 2로 했죠. 근만 플러스 2로 했죠. 너네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y는 fx의 근이 알파랑 베타였어요. 그럼 저 노란색의 그래프는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가 근이 되려면 무슨 식이 돼야 될까? y는 얘가 넣으면 참인 거거든요. 알파를 집어넣으면 참인 거거든요. 얘를 집어넣어서 참이 돼야 돼요. 그럼 당연히 x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f 알파니까 참이죠. 기억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f 알파가 0이죠. 얘도 f 알파가 0이 되려면 알파 플러스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f 알파는 0이 만들려면 x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돼요? 이걸 나중에 배울 건데 그래프의 이동으로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답이 끝났어요. x 마이너스 2를 이 x 대신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가 답인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플러스 4니까 이 친구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라고 똑같이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